여러분, 혹시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의 층수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층이 여러분의 운명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가까이에서 배우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반복해서 목격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은 경제가 나빠서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자주 다투는 것은 성격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수십 년 동안 보아온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뜻밖에도 집이라는 공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단 하나, 바로 아파트의 층수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풍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실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께서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던 한 가지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스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땅 위에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운 위에 산다. 처음에는 저도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뜻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집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도 사람의 운명을 선택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경기도에 사는 46살의 가장이었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습니다. 술도 하지 않았고 도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께도 효도하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평생의 꿈이었던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교통도 좋았습니다. 학군도 괜찮았습니다. 전망도 훌륭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축하했습니다. 이제 인생이 편해지겠네. 복 받았네. 좋은 집 들어갔으니 잘 될 거야. 그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입주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였습니다. 아내와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아들이 이유 없이 학교에 가기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수리비가 나갔고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생겼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한 달, 두 달, 6달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투자했던 돈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건강까지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 질문 속에는 억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집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햇빛은 충분했지만 이상하게도 집 전체가 눌려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보고 거실을 보고 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층수를 확인했습니다. 1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성철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땅은 생명을 품지만 지나치게 가까우면 생명을 누르기도 한다. 여러분, 풍수에서 낮은 층은 단순히 낮은 위치가 아닙니다. 땅의 기운과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그 기운이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음기가 강한 경우에는 사람의 기운을 천천히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1층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기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층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문제는 흐름입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흐를 때 깨끗합니다. 멈추면 썩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집은 그 흐름을 결정하는 그릇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노력만으로 오지 않는다. 복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정작 복이 머물 공간은 돌보지 않습니다. 그 결과 들어온 복도 금세 빠져나갑니다.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지 모릅니다. 분명히 수입은 있는데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데 자꾸 다툼이 생깁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피곤합니다. 이유 없이 집에 들어가면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왜 어떤 층은 사람의 기운을 살리고 왜 어떤 층은 사람의 운을 조금씩 소모시키는지, 그리고 성철 스님께서 경계하셨던 절대로 조심해야 할 층수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층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듣기 불편할 때가 많다. 그러나 불편함을 피하면 지혜도 함께 놓치게 된다. 오늘은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숫자사가 포함된 층입니다. 4층, 14층, 24층, 34층, 44층, 그리고 그 외 숫자사가 포함된 모든 층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는 이런 이야기를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생각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풍수는 숫자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그 숫자에 부여한 집단적 의미를 보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반복해서 생각한 것은 결국 기운이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양 문화권에서 숫자사는 오랫동안 죽음을 상징해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4층 대신 F층을 사용합니다.
호텔에서도 4층을 생략하는 곳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숫자사를 보며 죽음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 집단적 기억이 에너지로 축적된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 서울 강남에 사는 한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아내 역시 전문직에 종사하는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고급 아파트 24층으로 이사했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삶처럼 보였습니다. 좋은 직업, 좋은 집, 좋은 수입. 하지만 입주 후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사소한 오해가 자꾸 커졌습니다. 대화가 줄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두 사람 모두 이유 없는 피로감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결국 몇 년 뒤 그들은 각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 남편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집이 사람을 바꿀 수도 있습니까?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집이 아닙니다. 집안에 흐르는 기운입니다. 여러분, 풍수는 운명을 결정하는 절대 법칙이 아닙니다. 하지만 흐름에는 분명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특히 이미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건강한 나무는 바람을 견딘다. 그러나 병든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린다. 이미 사업이 어려운 사람, 건강이 약해진 사람, 가족 관계가 흔들리는 사람, 이런 상황에서 음기가 강한 공간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공간을 항상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사가 들어간 층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 층에 사는 모든 사람이 불행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14층에 살아도 행복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18층에 살아도 힘든 일을 겪습니다. 왜일까요? 풍수는 하나의 조건만 보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향, 가족 구성원, 생활 습관, 집안의 정리 상태, 햇빛, 공기의 흐름, 그리고 사람의 마음 상태까지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 바로 집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말이 없지만 항상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부산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성격도 밝고 손재주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단골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실력이 부족한가? 내가 늙어서 그런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집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식물이었습니다. 집 안에 있는 화분 대부분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물을 충분히 주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은 생명력이 순환하지 못하고 있구나. 식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억지로 웃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괜찮은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운이 좋으면 자라고 기운이 나쁘면 시듭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식물을 집의 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집은 숫자사와 관련된 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정체된 기운이었습니다. 결국 집안 환경을 정리하고 빛과 공기의 흐름을 바꾸자 몇 달 뒤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출도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풍수의 핵심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풍수의 핵심은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공간이 어떤 기운을 품고 있는지, 그 공간이 나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씩 소모시키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기운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세 번째 위험한 유형은 성철 스님께서 가장 조심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람의 열정과 재물운을 서서히 꺼뜨리는 기운, 바로 오행의 충돌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국화 수익하고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성철 스님께서 생전에 가장 자주 경계하셨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이 나빠졌다고 말합니다.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운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꺼져간다. 저는 이 말씀을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피로였습니다. 그 다음은 의욕 저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관계의 균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물의 흐름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촛불이 바람에 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공간이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오행의 원리를 자주 설명하셨습니다. 목, 무, 우, 하, 투, 금, 수. 이 다섯 가지 기운은 서로를 살리기도 하고 억누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충돌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수국화, 쇠이클크코, 물의 기운이 불의 기운을 누르는 현상입니다. 불은 열정입니다. 의지입니다. 생명력입니다. 재물을 만들어내는 추진력입니다. 반면 물은 차가움입니다. 정체입니다. 멈춤입니다. 원래는 둘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불은 꺼집니다. 그리고 사람의 삶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인천에서 만났던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손맛도 좋았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손님 응대도 훌륭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장사가 잘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졌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싫어졌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귀찮아졌습니다. 원래는 활기 넘치던 사람이었는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우울증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병원도 다녀봤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매출은 줄고 단골은 떠나고 의욕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북향 아파트, 중간층, 햇빛 부족, 집 안 전체가 차가운 색감,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공간 전체가 물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불꽃 하나가 거대한 물 속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성철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게을러진 것이 아니다. 공간이 그 사람의 불꽃을 꺼뜨리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도 금방 포기합니다. 돈을 벌고 싶은데 이상하게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공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집이 여러분의 불꽃을 조금씩 꺼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집이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신호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례를 보며 그것을 5가지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돈이 들어와도 남지 않습니다. 수입은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늘 비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리비, 예상치 못한 병원비, 계획하지 않았던 지출, 돈이 물처럼 새어나갑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재물의 수로가 막힌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가족 간 다툼이 잦아집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싸움으로 번집니다. 부부는 대화를 피하게 되고 자녀는 집에 있기 싫어합니다.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기운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잠을 자도 피곤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이 무겁습니다. 오후가 되면 기운이 바닥납니다. 주말에 쉬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을 자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몸보다 먼저 땅을 살펴보아라. 네 번째, 집안의 식물이 자꾸 죽습니다. 물을 줘도 시듭니다. 새 화분을 들여와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식물은 공간의 기운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사람보다 솔직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꾸 죽는 집은 반드시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5번째, 집에 들어오는 순간 기운이 빠집니다. 밖에서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갑자기 무기력해집니다. 답답합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이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그 공간의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다만 머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그 공간은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알게 된 순간부터 해결은 시작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아는 것은 절반의 치유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외면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변화시킵니다. 제가 만났던 인천의 그 여성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운이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간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삶도 달라졌습니다. 집 안의 조명을 바꿨습니다. 북향의 어두운 공간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색을 추가했습니다. 정체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새로운 공기를 들였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매출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문제가 저에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공간도 저를 힘들게 하고 있었네요. 저는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풍수의 목적은 두려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공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나를 돕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를 가지 않아도, 큰 돈을 쓰지 않아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실제로 강조하셨던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이야말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아파트의 층수, 공간의 기운, 음기와 양기, 그리고 집이 보내는 5가지 신호까지. 아마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이사를 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그 집에 살고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네. 바로 그 질문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가르침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해결책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힌 것은 다시 열린다. 다만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여러분, 운명은 기다리는 사람보다 움직이는 사람에게 먼저 반응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실천법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가정에서 직접 확인했던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첫 번째 실천, 소금 정화법. 성철 스님께서는 소금을 매우 특별하게 보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바다의 기억을 담고 있다. 소금은 오랫동안 정화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싼 소금이 아닙니다. 정성입니다. 굵은 천일염을 준비하십시오. 작은 그릇 4개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집 안 내 귀퉁이에 놓으십시오. 거실, 안방, 주방, 현관 근처 이 4곳이면 충분합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이 공간의 무거운 기운이 정화되기를 바랍니다. 21일마다 교체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정성은 공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간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2번째, 실천 현관 밝히기. 제가 지금까지 방문했던 집들 가운데 재물운이 좋은 집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현관이 밝았습니다.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집들은 이상할 정도로 현관이 어두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다.
그것은 양기의 선언이다. 현관 조명을 확인하십시오. 너무 어둡지는 않은지, 먼지가 쌓여 있지는 않은지,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지는 않은지, 현관은 집의 첫 인상입니다. 사람에게 얼굴이 있다면 집에는 현관이 있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도 가장 먼저 현관을 봅니다. 그래서 현관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 물 한 컵의 정성. 이 방법은 제가 가장 자주 권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매일 아침 식탁 위에 맑은 물 한 컵을 올려놓으십시오. 유리컵이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물도 필요 없습니다. 그 물을 보며 잠시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저녁이 되면 그 물을 화분이나 땅에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새 물을 올려놓으십시오. 이 단순한 반복이 공간의 기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은 결국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을 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풍수를 오해합니다. 돈을 끌어오는 비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풍수는 돈을 부르는 기술이 아니다. 삶을 바로 세우는 지혜다. 저는 이 말씀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결국 풍수의 본질은 정돈입니다. 정돈된 공간, 정돈된 마음, 정돈된 삶, 그곳에 복이 머무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충청도에 사는 한 노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분은 이미 포기한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집을 둘러본 뒤 아주 작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현관을 정리해 달라고, 매일 물 한 컵을 올려달라고, 그리고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달라고, 그것뿐이었습니다. 1년 뒤 다시 그 집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큰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웃음이 있었습니다. 대화가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성철 스님께서 평생 말씀하셨던 것도 결국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힘드십니까? 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십니까? 건강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가족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어려움은 여러분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흐름이 잠시 막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막힌 흐름은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소금 한 그릇, 밝은 현관, 물 한 컵, 너무 작아 보입니까?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움직이는 사람은 작은 돌 하나를 옮기는 사람이다. 작은 행동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운명은 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의 웃음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밤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걱정이 조금씩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도 괜찮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것이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적어 보십시오. 저는 2026년에 모든 빚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원하는 삶을 이루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말은 결국 현실을 움직이는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반드시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